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죠?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의 분류를 우리가 봤었죠.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아주 단순한 구조의 원핵세포, 그다음에 복잡한 구조의 진핵세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성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포막 안 속에 생명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과 생식을 하기 위해서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네. 이때 단순한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세균이라고 했죠. 이들이 이제 세균. 그 외에 진핵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들이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물의 분류에 바이러스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는 생물체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는 그 구조가 세포보다도 더 단순한 세포 구조가 아닌 그런 다른 형태의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단순한 단백질 껍질에 짤막한 유전체, DNA 혹은 RNA를 갖고 있는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캠벨 생명과학 책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렇게 크다란 물체가 바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세균이고요. 따라서 원핵 세포입니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유전체를 안 속에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대장균은. 그런데 이 대장균에 바깥에 노란색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죠. 이것들이 바이러스입니다. 상당히 작죠. 예, 세균도 엄청나게 작은데 바이러스는 이 세균보다 더 작습니다. 특히 여기 붙어 있는 이 노란색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사실 바이러스 중에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엄청나게 큰 아이들이 이렇게 세균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도 이렇게 작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은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바이러스는 유전체는 있고요. 단백질 껍질로 그 유전체가 감싸여져 있는 그런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아까 혹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세포 구조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고 유전체가 있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고요. 막 자체에 그런 막이 없고요. 그냥 단백질 껍질 같은 것만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안에 유전체는 들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 안에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효소나 이런 것 유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소 같은 생명 활동 물질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스스로 있을 때에는 아무런 생명 활동을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는 무생물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구조를 좀 더 이렇게 보면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겨울에 자주 걸리는 독감 바이러스, 기타 등등 동물성 바이러스들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에 단백질이 쌓여져 있는 기본 구조에 외피가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 아마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렇게 사진, 전자현미경 사진을 봤을 텐데, 이런 모양 혹은 그 위에 있는 모양처럼 좀 이런 이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동물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피를 가지고 있고 외피의 그 피막에 붙어 있는 당 단백질이 이제 동물 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제 침입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생활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예. 바이러스는 그래서 세포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는 것.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존재할 때에는 아무런 생명 활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에 제 몸에서는 이제 살아가지만은 제가 기침을 파해서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와서 책에 묻었습니다. 책에 묻은 상태에서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아무런 생명 활동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살아있는 생물체에 기생할 때에만, 이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생명 활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생활사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바이러스 구조에 따른 무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바이러스를 채취한답시고 소금물을 뿌려서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생물의 분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균은 세포막에 이런 물질들이 있고 세포벽이 있다 했습니다. 벽이 왜 있다고 했죠? 예, 생명체 몸 안의 농도와 생명체 바깥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했죠. 물 속에서 이렇게 세균이 살아갈 때에 물의 농도는 낮고 이 생명체 안의 농도는 높으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삼투 현상으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와서 이 벽이 없다면 이 세균이, 이 세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막이 터져서 죽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그 민간요법,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 중 하나가 소금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었죠. 소금물을 사용하는 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세균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감염된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이렇게 뿌렸을 경우에 소금물의 농도가 이 세포 안 속의 농도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세균에 뿌리게 되면, 이런 세포들에게 뿌리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진한 농도의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 세균이 쭈그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균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혹은 세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묻었을 경우에 세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방금 이제 배운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통해서 뭔가 물질이 이동하고 하는 게 아니었죠.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 물질 하나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 하나, 이게 다기 때문에 소금물을 아무리 뿌려도 그러한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물이 뭐 이동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러스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시 이제 정의를 하자면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세균, 이런 세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고 단지 유전체에 단백질 껍질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라는 것.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 생명 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생물에 기생해야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제 몸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여기에 그냥 이 책 위에 떨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생물적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제 손에 이 바이러스가 묻어서 제 입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제 몸에 있는 세포에 붙어서 기생해서 그제서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상고 리로스쿨 경상미래로 사이트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후에 관련된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의 생물적 특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생활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